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장 확인하기 전에 먼저 미 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비가 오면서 많이 추웠는데요. 미증시는 분위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증시 어제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는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와중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무려 4.4% 급등하면서 이거래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배가 좀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어서 지금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까지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0.13%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지 않았나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테슬라부터 코카콜라까지 S&P 500 지수의 종목 대부분 5분의 1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인 이슈도 미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미 대선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상승하고 있고요. 금 가격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요, 자신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전해지면서요.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권 후에는 이 각종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10% 가까이 오르면서 정말 초강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우라늄 농축 회사인 센트러스 에너지, 미국의 최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는 지난 한 달간 각각 119%, 또 70% 이렇게 상승하면서 정말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수혜주로요, 좀 생각지 못했던 분야인데 민간 교도소 관리 업체 코어시빅도 1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미증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오늘 좀 비가 오는 것처럼 쭉쭉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자꾸 눈이 해외 주식장으로 갑니다. 그니까요. 네, 이 환율도 오르고 국내장에는 시선이 좀 머물지 않는데 혜림 아나운서님이 이미 좀 오를 대로 올랐다. 이 미국 주식장은 좀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미를 좀 보셨을까요?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금방금방 팔고 사고 해가지고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미 전량 매도를 하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코인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 이제 싶은 게 이 트럼프 미 대선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 코스닥은 2%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과도하게 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만큼 수급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고 이 원화의 약세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초에는 그래도 어제 영향을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지금 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 대선 이슈가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정하지 않겠다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뿐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좀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고 혜림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금리 인하 전망도
있고 그리고 달러도 강세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지표도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좀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기초 설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크게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면서 연말 또는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한 줄기 빛과 같은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 공시 발표가 있었죠. 이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무려 1조 7,028억 원입니다. 1조 7,028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이 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해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3조 5천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최초로 이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인 4조 원도 돌파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작년 수주의 2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악세장이 연출이 되면서 장중에 이 주가는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해서 긍정적인 소식과는 좀 대비되는 흐름으로 아쉽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우상향 곡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도 정리를 해주셨고 그 와중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전반적으로 또 시황 체크 자세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황 체크 한번 해주시죠. 네, 현재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TSMC의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주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아직 반응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우리 코스피는 오늘 0.16% 하락한 2600.87로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하락세 보이더니 현재는 2572.12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 하락세를 딛고 다시 상승세 보이나 했는데 어제장 2600선 회복을 이루어내고 나서 오늘은 다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역시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는 2.71% 하락한 739.33%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5,837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77억 원, 2,98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3,178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49억 원, 1,358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파란 멍이 든 곳이 많이 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69% 하락한 58,000, SK하이닉스는 1.36% 하락한 188,300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출에 국가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5% 하락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84%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의 경우 1.05% 하락한 24만 4,500을 보이고 있고 기아는 2.95% 하락한 92,200의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내년 진펜트라 매출 1조를 무난히 달성할 거란 소식을 전했는데요. 연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연 매출 5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오늘 현재 주가는 2.19% 하락하면서 18만 7,500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21% 상승한 93,700, 신한지주는 0.36% 상승하면서 56,000의 수치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미장에서는 JP모건과 웰스파고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16일 다음 달 출시 예정이었던 밸류 ETF가 지수 리밸런싱을 이유로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의 3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24일, 신한지주의 실적 발표는 오는 25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40만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현재는 3.4% 하락하면서 38만 4천의 숫자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그룹은 종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55% 하락하면서 15만 7,400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는 4.73% 하락하면서 7만 6,600의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은 4.95% 하락하면서 17만 6,500의 숫자 보이고 있습니다. 휴젤은 보톡스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었는데요. 목표가를 기존에서 12% 상향해서 35만 원까지 제시한 리포트까지 발표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2.62% 하락한 27만 9천 원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님 결과가 내년에야 나온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2.26% 하락하면서 6만 9,3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세 보였던 리가켄바이오는 어제 상승세로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기세에 이어서 0.08% 상승한 13만 800원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오인 삼천당제약은 0.67% 상승하면서 13만 4,700원 보이고 있습니다. ASMR의 실적 충격 속에 반도체주가 동반 하락했었죠. 리노공업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27% 하락하면서 현재 18만 4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의 황유아였습니다. 네,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를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하락, 코스닥은 분위기가 더 안 좋습니다. 2.66% 하락하면서 73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 시각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도체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썼거든요. 현재 57,800원까지 내려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총이 큰 기업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시황도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좀 주목해봐야 테마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희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정말 삼성전자 무섭게 빠지고 있고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장에서 좀 찾아내느라 힘들기는 했지만요. 오늘 일부 종목만 계속 오르는 종목 장세가 우리 장에는 펼쳐지고 있죠. 오늘 상승 키워드는 양자 암호 뉴스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국내 연구팀이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연구팀도 완전히 구현해내지 못한 이 초강력, 강력장 양자전기 역학 현상. 너무 어려운데 혹시 좀 이 양자역학 들어보셨을까요? 양자역학이요? 네. 저번에 한번 듣긴 했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쵸. 제가 들어는 봤는데 저도 완전히 이 문과 출신이라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 강력장 양자전기 역학 현상을 우리 연구팀이 최초로 입증을 해낸 건데 일단 양자역학적 진공이 이 빛과 물질을 상호작용해주는 영향을 강력장 양자전기 역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이 이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선형 콤프턴 산란이라는 이 역학 현상을 입증을 했는데요. 실험적으로
처음으로 입증을 했고 증명하기 위한 이 레이저의 출력이 전에는 너무 강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 강한 탓에 지금까지는 증명이 어려웠지만 국내 연구팀은 이 초강력 레이저를 2개의 빔으로 가른 뒤에 각각의 레이저 빔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냈는데요. 이번 이 연구 성과로 기존의 실험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정체 현상을 지상에서 구현할 가능성을 좀 엿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시도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에서 SK텔레콤 그리고 우리로 같은 양자암호 관련주가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SK텔레콤 말씀드렸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보면 찾아볼까요?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종목 얼마 되지 않는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켰고 보시면 2.31%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를 잘 견뎌내야 우리 수익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양자 암호 이러한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송수신자끼리만 이 암호를 서로 해독할 수 있어서 해킹을 잘 당하지 않는 정말 강력한 암호 시스템이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도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미 증시까지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내용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요. 세계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오르는 테마들, 종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유아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먼저 바이오랑 이제 게임 관련주 관련해서 주목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엔폭스라고 하나요?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특징주로 이제 셀비온을 들고 와봤는데요. 지난 16일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신규 상장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상장한 첫날 주가가 40% 가까이 오르고 이틀날 29.78%가 추가로 오르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난주만 해도 6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올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첫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셀비온은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와 진단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방사선 의약품이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인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을 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을 뜻합니다. 암세포만 피폭시켜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방사선 미사일 치료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체내에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기존 의약품보다 월등히 높고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셀비온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전립선암 치료제인데요. 내년 4분기 중 국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약물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셀비온이 암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주목을 해보셨는데요. 최근 장에서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러한 테마가 바로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해당 종목의 이슈, 호재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튀어오르니까요.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방산을 또 오늘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방산주 어제도 굉장히 핫했는데요. 오늘도 더욱더 핫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 군을 지원하겠다, 파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관련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뛰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가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를 직접 지원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면서요 관련된 주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다양한 무기들, 살상 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와 이 군수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가지고요 우리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속보가 여러 가지가 전해지면서 관련한 주가들 오후 2시 정도를 기점으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살펴보시면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2시 이후로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내내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 18.8%까지 올라선 모습 나타났습니다. 스페코도 오늘 오후 2시 이후로 확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19%대 강세 보여줬고 퍼스텍도 역시 9%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방산주가 이런 약세장 속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해지고 있고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보고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테마에 한번 주목해보셨을까요? 네, 저도 특징주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방금 혜림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종목들 좀 찾아보니까 정말 이 속보와 함께 급등을 했네요. 그래프를 보면 정말 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튀어 오름을 잘 캐치해내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좀 있을까요? 저요? 네. 튀어오르는 걸 잘 포착해내는? 네. 그러게요. 눈이 좋은가요? 시력이? 눈이 좋은가요? 네. 시력도 좋으시겠지만 이 미리미리 좀 속보도 찾아보시고 이 흐름, 사회적인 이슈들 흐름을 좀 잘 눈여겨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튀어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강세, 오늘 같은 장에서 강세라고 할 수 있는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이 두 분 혹시 관리비를 직접 내시나요? 관리비요? 네, 그 거주하는 관리비. 관리비요? 네, 내시나요? 거주할 때 세금. 아니요. 세금, 공과금? 저는 이제 본가에 살고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거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네. 위축되지 마세요. 관리비 안 된다고 뭐라고. 네, 좀 하는 거 위축되신 것 아닙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감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요즘 가스 요금이 정말 좀 부담이 됩니다. 혜림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직접 내기 때문에 네. 저도 관리비 신경 써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좀 부담을 느끼는데 이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른 이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메리츠 증권에서는요, 11월에서 12월 가스 요금이 오를까 봐 걱정되는 이때 이 전기 요금도 인상 가능성을 좀 매우 높게 보면서 1kW당 5원에서 10원 사이에 요금 인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주가에서 이 요금 인상만 이뤄져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의견이 비춰졌고 하나증권에서 역시 이 추석 이후 동결로 발표된 연료비 조정 단가의 영향으로 주가 조정이 상당히 크게 이미 한번 나타났으나 아직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또 다른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과 함께 오늘 한국전력 지금 또 찾아볼게요.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2%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TNG도 한번 보겠습니다. KTNG는 그동안에는 좀 보수적인 경영 전략 그리고 현금 활용을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 글로벌 피어 대비에는 낮은 ROE를 기록을 하면서 좀 저평가된 주식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핵심 성장 이 산업인 전자담배 그리고 글로벌 건기식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공격적인 경영 전략 그리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면서 주가가 좀 양호할 전망이라고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또 높이기도 했네요. 더 높이기 전에 혜림 아나운서처럼 캐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저 뛰어오른다고. 근데 네. 약간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약간 저희 의상 컬러가 네. 양옆에 이 노란색인데 저 혼자 빨간색이잖아요. 의상 선택부터 튀었어요. 다르네요. 그래서 튀었나라는 요상한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럼 오늘장 다시 한번 또 오르는 테마들 저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혹시 오늘장 어떤 테마에 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가지고 온 특징주는요, 이제 크래프톤 게임 관련주인데요. 혹시 다들 게임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요. 저도요. 근데 저도 이제 컴퓨터 게임에는 소질이 정말 없어요. 이제 총을 쏜다거나 이제 좀 정말 간단한 게임도 이제 컴퓨터 키보드만 들어가면 제가 손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하는 게 이제 핸드폰 게임인데 그것도 아이러브 커피 이런 거나 이제 몇 쿠킹덤 년생이시죠? 2001년생인데 2001년생인데.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던 게임입니다. 제 네. 기억상으로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못하니까 단순한 게임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컴퓨터 게임 하면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줄여서 배그라고도 하는데 배그는 압니다. 그쵸. 네. 배그, 롤 이런 네. 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매번 이제 배그 하러 갈래, 롤 하러 갈래 이래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저만 혼자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배그가 21일부터 27일까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제대회 펍지 글로벌 시리즈 5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시작을 하고 이제 현재 이틀차 되었는데요. 또 배그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이 신작을 낼 거란 소식을 전하면서 크래프톤의 매출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의 14배가 되는 수치를 리레이팅을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하나의 탑게임 플랫폼으로서 이 거대한 게임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멋진 배틀을 이어가 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크래프톤에 주목을 해보셨네요. 게임주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단순한 게임만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뭐 신작이 출시됐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판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새롭게 뭘 획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 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간만에 좀 튀어오르는 종목이라서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